안녕하십니까. 법무비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의 좀 특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연인 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대여금 청구 소송이랑은 좀 달라요. 일반적인 대여금 청구 소송은 뭐 명시적인 차용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약서, 뭐 아니면 약정서, 합의서 등이 있어야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아니면 뭐 기타 그에 준하는 서증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연인 간의 대여 관계는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잖아요. 그 특수 관계에서 보통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작성되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100% 이기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연인 간의 대여금 청구 소송 무조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증거를 포괄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인 관계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뭐 차용증 이런 경우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고, 이제 간접 증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 돈을 송금한 자금의 원천,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전후 사정의 과정의 대화, 뭐 언제까지 주겠다, 언제까지 갚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일부 상환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간접 증거들을 모으면 어느 정도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도 판결 선고가 난 건데,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금액이 특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인 관계인데 송금도 순차적으로 막 했어요. 그죠? 그리고 카드도 주면서 카드도 다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대여로서 인정될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송금한 거에 대해서 갚으라고 했고, 뭐 그쪽이 돈을 일부 변제조로 몇 차례 지급했다 그러면 송금한 거는 일부 대여금조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내 카드를 주고 카드를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그걸 나중에 반환받는 약정이지, 아니면 순수하게 선의로 쓰라고 한 건지, 아니면 증여의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연인 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은 일단 돈이 얼마만큼 오갔는지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 항목별로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소명을 하고, 그에 대한 간접 증거,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에서 이거는 어떤 금액이고 어떻게 네가 변제할 건지에 대한 그런 순차적인 스토리, 순차적인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전에 저희가 판결 선고가 난 건데, 피고 사건이었어요. 피고 사건인데 저희 측은 이제 원고도 많이 하지만 사실 피고 소송을 더 많이 합니다. 이제 방어 소송을 많이 하는데, 원고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송금한 모든 내역과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측은 대화 내용과 이제 그 핸드폰도 복구를 했죠. 복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일단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배척을 했고, 그 송금 내역 중에서도 마침 저희 의뢰인분이 특정 금액에 대해서 갚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고는 일단은 모든 걸 다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청구를 할 테고, 피고 측은 각 항목별로 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라, 물론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피고 역시 그거를 탄핵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게 소송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를 제출해서 저희 측이 상당 부분 방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